안녕하십니까. 인싸심리학 채널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싸 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의 몽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닥터TV 채널의 아름닥터입니다. 자, 오늘도 하트시그널 심리분석 영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트시그널 11편을 분석해 볼 건데요. 천인우, 박지연, 김강렬, 이가은님이 그 와인바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핵심 장면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그 장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도 화장실 갈래. 배고파. 저기 와인으로 인테리어 해놨어. 진짜. 지금 천인우님께서 이가은님이랑 둘이 같이 앉았잖아요. 네. 천인우님께서 편안하게 말씀을 잘 꺼내시는 모습이 보여요. 아, 이거 편안하게 한 건가요? 근데 이따가 박지연님이랑 대화할 때는 네. 한 말씀도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그게 되게 대조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너무 편해서 한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이가은 씨랑 지금 되게 어색해진 상태잖아요. 네네. 이거를 좀 풀어볼까 해서 꺼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네네. 또 박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둘 사이에 약간 분위기가 약간 다른 느낌? 그렇죠. 박지연님한테는 뭔가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 일부러 말이 더 없었던 거고. 저는 박지연님한테 더 점수를 따려고 잘 보여야 되니까 긴장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아,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이가은 씨한테도 솔직히 신경을 아예 안 쓴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솔직히 말해서 둘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침묵이 있고 어색하니까 갑자기 뭐 와인 얘기하고 인테리어 얘기하는 걸 보면 그것도 뜬금없는. 그러네요. 뜬금없네요. 근데 우리 중에 한 명 누가 떡볶이 싫어하는 사람 있다 하지 않았어? 나 동안. 근데 왜 이렇게 잘 먹는 거야? 떡볶이 싫어한다며. 제일 잘 먹는. 떡볶이 입덕한 것 같은데 지금. 좋아하는 맛. 맛있네. 떡볶이. 여기서 이제 김강렬님이 또 이제 매력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네. 또 이게 자유로운 느낌인데 네. 결국에는 사람이 또 싫어지는 게 좋아질 수도 있고, 그쵸? 좋아지는 게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또 그쵸. 거기에 충실해도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이걸 원래 좋아했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했으니까, 싫어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괜히 먹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꿍하게 있는 느낌보다는 맞아요. 훨씬 이런 게 편하고 더 즐겁고 귀여워 보인다는 거죠. 진짜 응용할 수 있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뀐다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가오 빠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오히려 내가 계속 싫어하는 척 하는 게 오히려 더 가오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느껴지는 거는 이제 왜요? 김강렬님 까는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까이고 계시죠? 저는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성향, 그냥 네네. 스타일 차이인데, 네. 이 감정도 네네. 사람에 대한 감정도 바뀔 수 있다. 네, 빨리 바뀔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또 충실한 사람이다. 근데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매력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솔직하고 좋다고 저는 보긴 하거든요. 네네. 물론 뭐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조금 독이 될 수도 있어도. 그리고 거 그게 아니에요? 김강렬 씨의 캐릭터는 그래도 되는 캐릭터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인우 씨나 이만결 씨가 그러면 저 사람 매력이 반감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김강렬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 왜?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프레임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빌드업을 그동안 굉장히 잘 해왔고, 이런 빌드업을 짤 수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되게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고, 또 그런 진실된 모습을 깎아먹지 않으니까 되게 좋은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컨셉 처음에 잘못 잡으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오빠 뭐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데? 내가 근데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아 그래? 나만 알고 싶은데. 그래도 얘기해주면 안 돼? 호감 신호죠, 이거는. 그래도 얘기해주면 안 돼? 네, 계속 궁금해하고. 네. 그리고 이제 김강렬님이 또 이런 것도 잘하는 게, 네. 정말 이게 내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득이 될 때도 있지만 이제 실이 될 때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위로를 해주거나 혹은 공감을 해주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자기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하면 안 돼요. 안 되는군요. 긍정적인 얘기는 무조건 해도 되는데, 솔직히 솔직할수록 좋은데, 네. 부정적인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하는 게 웬만하면, 특히 초반이니까. 네.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엄청 소울메이트가 되면은 네네.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꼭 처음부터 그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썸에서 망하는 심각한 얘기하다가. 안나 언니 그럼 누구 좋아하는 거? 그건 모르겠어. 걔는 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이제 김강렬님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안누님한테 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네. 당연히 뭐 자기한테도 호감이 있다는 걸 알아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의 입으로 그리고 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의 생각을 잘 알았다. 내 생각을? 형 생각은 어때? 나의 생각? 동이랑 안나는 나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 한결 형은? 한결이랑 민재는 그냥 나는 그냥 서로인 것 같은데? 서로? 응. 나는 한결 형이 가은이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자극받았죠. 네. 저번에 이제 얘기했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이가은 씨한테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조금 살짝 또 이 네. 반응만 봐도 이게 박지현님을 온전히 처음에 그런 거를 좋아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이제 저번에 몸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지현님을 잃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강렬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욱 다시 이제 박지현님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거다. 근데 이제 이가은 씨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또 이가은 씨한테 또 갈 수 마음이 있다. 좀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가은 씨가 지금 옆에 있잖아요. 아. 네. 그리고 이가은 씨는 이 얘기를 토스를 받아서 앞으로 좀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갈 거예요. 아. 그러한 또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바뀔 가능성은 있을까?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천인우님한테.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네. 오히려 지금 천인우님이 자극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니까 좀 네. 상실감을 느끼고 자기한테 마음이 좀 향하는 게 보이니까 바로 한 발짝 뒤로 빼는. 저는 이게 한 네. 발짝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가가는 네, 건가? 저도 그렇게 보는데 나한테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아? 박지현님한테서 나한테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아? 이렇게 평-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네. 지금 박지현님한테 마음이 다시 돌아가는 게 보였을 때는 정말 침묵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분위기상 이거 좀 괜찮은데 괜찮은 각 나오는데 싶으니까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이게 떠보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천인우님의 마음에 약간 잔잔한 파도가 일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명찰을 딱 한 번은 이렇게 붙여주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도 스스로 네 마음이 변하는 거를 한번 느껴라라고 라비에 명찰을 붙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여기서 한 발짝 빼서 더 상실감을 크게 느끼도록 하는 전략이지 않나. 뭐 그런 것도 라는 있겠네요. 그런 생각으로 방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있을 것 둘 다 같아요. 아니에요? 둘 다. 아, 둘 걔 다 천재인데? 있겠네요. 대박인데? 천재가. 뭔가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지 않고 너 혼자 궁금해해봐. 약간 좀 그런 느낌. 천재인데? 네. 좋아하는 감정이 한 번 생기면 그게 나는 바뀌기 힘든 거 같아. 그게 이제- 확 없어지긴 힘든 거 같아. 나막 없어지고 바뀌기도 하던데. 네, 여기서 나는 확 없어지고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게 이강은 씨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맞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고 바뀔 수도 있다. 가능성을 계속 이제 네. 자극하는 거군요. 상실감을 더 극대화하는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닌가? 아, 맞아요.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큰 네. 그림. 없어지고 바뀌기도 하던데. 근데 그거는 뭐 무슨 계기가 있었을 때야. 이것도 빌드업인 것 같아요. 네. 그 계기는 사실 이 사람들도 이 출연자들도 얼핏 느끼고 있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 계기가 뭘까요? 박지현님한테 다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김강렬님이랑 박지현님이랑 데이트한 날 엄청나게 그 맞아요.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천인우님께서 맞아요. 정뚝떨한 계기가 있었다는 걸 출연자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자극을 주는 거네요. 네. 있었을 때야. 그치 그 상대한테 뭔가 정 떨어지는 그런 게 그치, 있었다면. 그런 것도 있거나. 이 얘기가 네, 박지현님도 전인우 씨한테 하는 얘기 같고 이가은 씨도 하는 것 같고 약간 좀 가시방석이 아니고 못 박는 것 같은 느낌. 좀 그렇게 안 쳐다봐요 전인우님. 이가은님이 빠, 박지현님이 빠. 지금 닭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두 여자 사이에서 간 보는 남자의 표현인가요? 서운한 거 같은 거는 그때 다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잘 까먹어가지고 또 사람들이랑 안 싸운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걸 잘 까먹어서 사람들이랑 안 싸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여지를 준 거죠. 너무 또 이렇게 밀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건 방금 당기기. 밀당이 고습니다. 지금도 당기기. 그러니까 가능성. 네가 난 까먹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잘하면은 죽여주네요. 시간이 지나면 안 돼, 그럼. 그게 약간 나는 그 감정이 옅어지던데. 여기서 자기네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옅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그 옅어지는 감정이 저는 약간 천인우 씨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천인우 씨에 대한 감정이 옅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인우 씨에 대한 여지를 오히려 없애는 것 같은. 그렇죠. 이제는 슬슬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정도인가요? 네, 그런 그 정도로 좀 느껴져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번 영상에서부터 계속 그런 빌드업이 좀 아, 이루어졌다고 네네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약간 이제 네. 약간 반 정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요게 완전히 밀어내려고 하는 어떤 결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천인님한테 들으라고. 원래 보통 이게 내가 아쉬운 사람은 당기기는 실컷 잘하더라도 밀기는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김강렬이라는 다른 대안이 생겼으니까 여유가 생긴 거죠 마음에. 밀당도 할 수 그렇죠. 있는 여유가. 네가 별로로 굴면은 난 언제든지 널 밀어낼 수 있어라는 어떤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주니까 오히려 천인님이 양쪽에서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박지현님의 빌드업을 보면은 그냥 약간 좀 한 번에 딱 끊어낼 수 없으니까 조금씩 이제 정을 떼려는 시도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밀당으로 보고 있는 게 앞에 얘기했던 박지현님께서 얘기했던 처음에 그 인상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서 또 여지를 남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이런 서운함을 받았으니까 이건 안 해야겠다 막 그런 거 같아. 무의식 중에 반영은 되더라. 그래서 자꾸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한테는 뭔가 기대도 안 하게 되는 거 같고.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말 잘해? 근데 뭐 지금 천인우님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이 셋이서 지금 천인우님 두고서 다 한마디씩 말을 거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천인우님이 가시방석이겠어요. 아 근데 김강렬님은 천리님이 타겟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는 그냥, 않은데. 거들어 주는데 어쨌든 네. 둘이 같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셋이 공격하는.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냥 의문의 1패를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지금 거의 뭐 지금 수준을 보면은 거의 못이 살짝 남아 있는데 지금 망치질하고 있는 수준으로 지금 김강렬님께서 쐐기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가은님이 자기 논리를 얘기를 되게 보충을 되게 잘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빠 되게 오늘따라 말 잘하는 것 같다. 그래 칭찬도 해주고 막 계속 잘한다. 되게 서운한 거. 나 서운함을 진짜 많이 느껴서. 아 진짜? 왜 되게 사소한 걸로도 그럴 수가 있잖아. 나 근데 좀 짧은 시간에. 세상 거에도 좀 감동받고 이래가지고. 사실 서운함을 잘 느낀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남자답지 못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남자들 중에서.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나는 서운함을 잘 느껴하고 개방을 하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앞에서 얘기했던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맥락이랑 약간 다른 게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게 부정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상황에서는 피해버리잖아요. 난 이거 얘기하기 싫은데 근데 그냥 대충 서운함이 있어 정도 인간적인 어떤 누구나 있을 수 있을 법한 그 정도 수준은 괜찮다. 그냥 얘기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 와서 혹시 진짜 심쿵한 적 있어? 심장이 쿵 하는 거지. 근데 좀 그 찌릿한 느낌이 찌릿한 그런 건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나 우리 짜르르 한순간에 있었어. 또 천인우님이 불편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또 매력이 느껴지는 게 김강렬님이랑 이가은님 매력이 둘 다 느껴지는 게 네. 그냥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선택한 단어를 네. 그러니까 매력이 조금 평범하신 분들은 네. 상대방이 어떤 심쿵 얘기하면 그냥 똑같이 심쿵만 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매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응용을 잘해요. 아. 이가은님의 어떤 제가 매력을 알아봤던 그 포인트가 이런 것들인데 김강렬님도 하고 있죠. 아. 찌릿한으로 응용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바로 이가은님은 똑같이 찌릿 심쿵 안 써요. 짜르르로 또 응용을 합니다. 언어의 매지션. 매지션. 짜르르하다는 거 이제 체화해서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는 그런 표현이네요. 감각적인 표현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난 오히려 그 상황이 기억나지. 응. 그 상황에 심쿵했던 나랑 그 상대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거 지금 약간 밀어내는 말로 하려고 하다가 이거 너무 미는 거다 싶어서 지금 수정했죠 말을 뒤에서. 아. 이 두 번째 줄은 수정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 상황에 심쿵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잃어버리는 거 싶어서 그 상대도 기억나는 거긴 한데 하면서 바로 수정하는 걸 보면서 매력 있네요. 네. 밀당을 잘해요. 나 다른 의미에서 심쿵한 적 있대. 밖에서 다니다가 이도 오빠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 진짜? 그래서 뭐야 저 사람 왜 여기 있어? 이러고 심쿵했어. 그게 왜 심쿵하는 요소야? 그러니까 약간 인우님하고 닮은 사람을 보고 심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인우님하고 닮은 사람을 보고 왜 심쿵해? 이누님한테 결국엔 인우님한테 심쿵을 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좀 그렇죠. 보여지는 맞아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서 또 정말로
길에서 봤을까? 아, 지금 지어낸 말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스토리텔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어쨌든 어필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보인다. 천인우님한테 이제 뭔가 전달해주기 네. 위한 장치. 굉장히 세련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 밀어내는 식으로 너무 강하게 말해서 그걸 좀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난 화장실 갔다 올래. 이거 묵비권인가? 아니 화장실 건. 이렇게 또 응용을 하죠. 심쿵에서 짜르르, 묵비권에서 화장실권. 먹고 싶은데 같이 가면 웃기겠지. 다르지 않아 어차피. 둘을 남겨두고 이것도 이제 김강렬님이랑 선을 딱 그어버린 거죠. 천인우님 앞에서 같이 가면 웃기겠다. 저는 여기서 너무 선을 긋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오히려 좀 악수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화장실을 가버리면 이제 2명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런데 2명이서 약간 텐션을 느끼고 서로 뭔가 서로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천인우님이 결국 그 기회를 못 살리게 되네요. 맞아요. 네, 입술도 그렇고. 네, 박지원님의 표정에서 굉장히 긴장감이 네, 느껴지는데요. 이거는 진짜 긴장감이라는 표정이 맞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왜 불안할까요? 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눈이 굉장히 눈꺼풀이 당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눈꺼풀이 살짝 위 눈꺼풀은 살짝 들어가 있고 아래 눈꺼풀은 옆으로 당겨져 있는데 네. 불안할 때 우리는 눈에서 먼저 징후가 나타나요. 근데 이 순간이 왜 불안할까요, 박지원님한테? 전 두 가지라고 봐요. 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죄책감. 그리고 두 번째는 섹슈얼적인 그런 거겠지만 그거는 사실 많이 약해졌다. 어색함 아닐까요? 어색함. 어색한 그러니까 거죠. 왜 어색하냐는 거죠. 왜 어색함과 불안함을 느꼈을까? 둘 사이에서 서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받아줄 수 없는데 둘만 남겨져 있어서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말을 할까봐 좀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있으면 또 뭔가 진지한 얘기가 나올까봐. 까봐.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지금 사각관계잖아요. 박지현님은 김강렬님과 천인우님. 그 다음에 천인우님은 또 이가은님. 지금은 박지현님. 네, 네. 지금은 박지원님께서 천인우님과 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 제한이 들어오고 할까봐 불안하신 것 같기도 해요. 박지원님 입장에서는 천인우님을 생각했을 때 항상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불안함이 이제 천인우님은 나한테 불편한 사람이야 라고 완전 프레임이 잡혀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불안함은 더 커졌을 좋네요. 거예요. 여태까지 봤던 박지원님 표정 중에 정말 제일 강력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 물 좀 빌려도 돼? 저 여기서 잘못 들었던 게 불 좀 빌려. 담배 끊었니? 착각하지 마세요. 저 비변자입니다. 네네. 심쿵 한 명. 한 명. 화장실 가서 생각하고 온 거야? 생각해봤는데 한 명인 것 같아. 이게 진짜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생각하는 이런 게 느낌이 아니라 뭐랄까 뻔하게 너는 물었으니까 난 대답을 한다 이런 식이 되면 솔직히 이게 임팩트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화장실 가서 피했는데 와서 굳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오면서 심쿵 나 한 명 생각해봤는데 한 명인 것 같아 딱 앉으면서 정말 그럴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하죠. 마치 선물을 누가 봐도 준비를 잘했는데 오다 주었다라고 탁 던져주는 것처럼. 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임팩트가 있었던 게 진짜로 네. 이미 얘기가 끝났어. 그리고 뭐 기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애들러서 무의식에 바로 꽂아버리는 멘트였던 거예요. 그 한 명이라는 멘트가.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박지현 씨의 마음을 흔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선이 김강렬 씨한테 머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거죠. 기습 공격. 네. 이 눈빛. 전인우님 옆에 있을 때랑 좀 다르네요. 여자가 남자에게 반했을 때, 새로운 매력을 봤을 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표정. 오히려 박지현님은 이렇게 활짝 웃을 때보다 이럴 때가 더 진심인 것 같아요. 더 마음에 빠진 느낌? 심쿵? 그냥 뭐지? 좀 신기한 거는 두 명이잖아. 그렇죠. 누가 봐도 두 명인데. 네. 어쨌든 본인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둘 사이에서 아직도. 네. 이게 보면 이제 박지현님으로 뭐 같다. 뭐 아니다 이가은님한테 이게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방에 지금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 둘을 다 앞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망설인다는 이게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무조건 박지현님한테 100% 지금 다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좀 무리라고 봅니다. 네.
그 들어와서 새로운 감정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 중에 심쿵이 뭔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혓바닥이 길면은 쫄린다는 뜻입니다. 어렵나 근데 보네. 그 새로운 감정을 느낀 거를 말하면은 둘인 것 같아. 야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박지연님한테 지금 천인우님 마음이 더 조금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박지연님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대답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박지연님도 처음에는 이제 자기 오빠한테 천인우님한테 이제 설렌다고 말한 적도 있고 또 친구한테는 김강렬님한테 설렌다고 말한 적도 있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시청자니까. 네. 심쿵이라는 게 이제 말이 표현이지만 두 사람한테 심쿵했다고 해도 우리가 설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한 명한테만 심쿵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박지연님이요? 박지연님이. 천인우님도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악수야 악수. 네, 그런데 네. 이제 뭐랄까 우리가 솔직하게 이제 이게 먹힐 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두 사람한테 이가님도 배려를 하고 인간적으로 박지연님한테도 인간적인 배려를 잃지 않는 그냥 내가 두 명이다 이렇게 말한 게 먹힐 만한 행동은 아닐지 몰라도 멋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멋있는 행동이고 솔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가은 씨라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가은 씨라는 사람은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두 명이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이가은 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승부욕 뭔가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오히려 천인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장 이상적인 수인 게 한 명이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박지현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가은님은 완전히 그냥 마음을 접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적절한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살짝 아쉬웠던 게 저번에 그 박지원님이랑 천인우님이랑 둘이 데이트를 할 때 이가은 씨에 대한 그런 뭔가 해명을 했으면 여기서 두 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조금 더 부드럽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어떨 것 같아? 일부러 여자들 대놓고 쳐다보면서 장난식으로 야, 김광일님 스타일로 저는 더 확실하게 김강렬님 스타일로 하려면 화장실권을 쓰는 게 맞지 않아? 갔다 온 다음. 두 명인 것 같아. 심쿵 두 명. 나는 심쿵한 거 나는 한 명. 한 명. 여기 심쿵 한 명이라고 한 건 김강렬 씨를 대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말하고 나서 김강렬 씨를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이가님은 조금 만족스러운 표정인 것 같아요. 네, 살짝 입꼬리가 올라간 거 보니까 미소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뭔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뜻이겠죠. 네. 저는 정말 한 명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연출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노림수. 어떤 노리미수가 있을까요? 그 둘 중에 하나 헷갈려라. 둘 다. 한 한 명이라고 하면 날까라고 한번 생각해라라는 간단한 어떤 밀당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천인우님한테도 분명히 심쿵했고 김광렬님한테도 심쿵했거든요. 저는 약간 여기서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인우님한테 한 발짝 또 멀어지는 작업이지 않나. 정대기. 정대기. 그럴 수도 네. 있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4명의 술자리를 한번 같이 봤는데요.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지 한번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천인우님과 박지연, 아직 여지가 남아있을까요? 전 남아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강렬님이 이런 스탠스로 계속 가면은 천인우님한테 남아있는 건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계속 사건에 의해서 계속 이게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김강렬 씨가 천한나 씨에게 간다. 그랬을 때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어떠한 뭐 변화를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게 네. 이제 사각관계의 묘미죠. 네. 아주 개판입니다. 진흙탕 싸움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가은님, 천인우님도 가능성이 없다고 봤잖아요. 데이트 시작할 때는. 네. 첫 데이트 시작할 때는. 근데 결국 이제 판을 뒤집었듯이 네. 또 한번. 네. 월드컵 대진표 같아요. 우리가 이기더라도 이쪽에서 다른 승부가 나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되는 것처럼 아, 네. 이게 김강렬님의 선택이 또 네. 박지현님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거고 네. 박지현님 선택이 또 천인우님한테 또 천인우님의 선택이 또 이가은님, 박지현님한테 다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3회 남았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진짜 대반전은 네. 천인우님이랑 박지현이랑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반전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는 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인사되세요. 인사되세요. 우리도 한번 합시다. 심쿵 말고 한번 하나씩. 박지현님 심쿵, 그 다음에 이가은님은 찌르르, 김광렬님은 뭐 찌릿, 저 심정지? 심정지, 심멋, 심멋, 어레스트인데요. 어레스트. 저 네. 어레스트로 하겠습니다. 어레스트. 죄송합니다. 개소리니까 넘어갈게요. 듣다 보니까 그냥 저는 저기, 패스할게요. 저 ASD기 ADS인가? 네? 넘어갈게요. 땀나네.